자, 지영아, 이제 삼춘 무토 총론, 이제 무토편을 시작하겠는데, 무토와 기토편에서는, 종래와 다르게, 전체를 뭐 서베이하거나 이러지 않고, 또, 음, 쭉 이렇게 이제, 정화편까지는 이렇게 이제 텍스트를 리딩 쭉 해오면서, 난강망의 그냥 맛을 좀 느꼈다고 하면은, 무기도편에서는 좀 깐깐하게 이렇게 문장 하나를 뜯어서 이렇게 좀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정리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앞에 가불병정도 어떻게 난강망이라는 책이 구성되고 어떻게 이론이 어, 펼쳐지고 그리고 이것을 실전에서는 어떻게 응용하는지를 좀 이제 감을 좀 잡게 될 거야. 그래서 무토편에서 조금 속도감을 늦추면서 강의할 거니까 여기서부터는 이제 문장 하나하나를 지나치지 않고 정확하게 이제 해독하는데 이제 방점을 두고 그래서 무토 기토 여기에서는 난강만 전체의 이론 체계를 이해하는 또 감을 잡는 완전하게 그런 계기로 삼아보자. 129페이지. 자, 무토의 용법은 다른 용법에 비해서 조금 다채로운 듯이 느껴지기도 하는데 원리가 똑같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야. 자, 한번 보자. 삼춘무토는 병화로 조난하지 않으면 불생하고, 불생이라는 것은 생물이 일단 자라지 않는다는 거지. 생물이 자라지 않는다는 것은 뭔가 시작도 잘 안 된다는 거지. 이제 그 다음에 간목으로 소벽하지 않으면 불령하며, 불령이라는 말은 좀 우리가 좀 깊은 뜻이 있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현실에 적용할 때는 쉽고 간략해야 되는데 령이라는 말은 중국 애들이 보통 마음, 심령, 그 다음에 수교 이런 말을 써서 마음이 영화라고 손이 공교하다, 그러니까 손재주가 있다는 얘기겠지. 수교라는 말은. 그지? 근데 이제 심령이라는 것은 약다 이런 뜻으로 쓴다고. 좀 약은 놈 이런 뜻으로. 그러니까 간목으로 소백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좀 둔하다 이 뜻이야. 우둔하다 이 뜻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고집이 있다는 뜻이 될 수 있고 영하다 이런 말은 좀 약다 이런 말이 될 수 있고 좀 융통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좀 유연하다 이런 뜻이 되는 거야. 사람이 꽉 막히지는 않는다 이 뜻이야. 그 다음에 그래서 무토라는 성분이 간목으로 소토되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우리 사시에 진월, 술월, 축월, 미월 다 마찬가지인데 간목으로 그러니까 보통 소토돼야 될 그런 유형인데 보통 안 되면은 그 사람 특유의 그 고집과 타협하지 않는 경계가 있어요. 일단 좋고 나쁘고는 나중 문제다. 그 다음에 그러나 무토는 간목으로 일단 소벽해야 된다 이거야. 그래서 쓸어내고 또 균열시켜야 불량하고 하지 않으면 불량하지 더 영활해지고 개수의 자윤이 없으면 만물을 성장하지 못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개수로 이렇게 이제 적절 줘야 계속 성장할 수 있으니까 개수가 결핍되면 어떤 사람의 번영이나 이런 것들이 오래 가지 못한다. 이제 이렇게 될 수 있겠지. 자, 그러면 병갑 개, 이 삼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삼충무토뿐만 아니라 이제 무토라는 것은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이 세 가지가 있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보통 이제 1선과 2선의 식간 용신으로 우리가 이제 기격을 짜는데 그래서 그 두 가지 글자가 양투하고 그것이 제복됨이 없으면 우리는 일격으로 보는데 이 경우에는 어떠냐면 자, 간목이 투했어요. 그러면 경금에 의해서 파극되지 말아야 되겠지. 또 개수가 투했다 이러면은 기토나 무토에 의해서 합거되거나 유실되지 말아야 되겠지. 병화가 투했으면은 개수를 봐가지고 병화가 파되면 안 되겠지. 근데 병, 개, 갑 다 삼자를 용한단 말이야. 그래서 삼충무토에 병과 개가 서로 첩한 구조는 이러면 이제 불청불환상을 짓는데 불청불환상을 크게 일단 기피하진 않아. 용신끼리 서로 꼭 1선과 2선의 용신이 서로 항상 이렇게
상생하는 구조는 아니잖아. 우리가 갑을 볼 때 뭐 예를 들어서 정과 경을 쓴다든지 이럴 때 마찬가지로 그것이 서로 첩되어 붙어 있어도 그걸 가지고 우리가 서로 파극됐다는 말을 쓰지는 않으니까 마찬가지로 이렇게 쓸 거야. 그 다음에 이 삼자가 공이 지지의 장간에 암장되었을 때는 그 글자가 형충파해로 뭐 형과 충으로 파괴되지 않으면은 용신은 건전한 것으로 일단 보는 거지. 그러니까 이 글자들이 그 다음에 병과 갑이 투하고 개는 암장되었다. 이래도 이 세 글자 그리고 병과 갑이 투했는데 뭐 경을 보지 않고 그 다음에 개수가 암장됐다. 이래도 용신이 굉장히 건전한 거죠. 개수가 암장된 지지의 글자는 병충으로 손상당하지만 않으면 문제될 게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어떤 용신을 선용할 때 그 용신이 제복되는 것은 이법의 규칙을 바르니까 간지간에 서로 작용할 힘은 없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일단 우리가 용신을 서로 이렇게 취해서 치용하는 법에 대해서 우리가 앞에서 이렇게 이제 감각을 익히면서 왔어.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1번 1란 문장을 보면은 병은 생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개는 성장을 의미했어. 그런데 병화는 만물의 시생에도 관여하지만 그 다음에 그것이 계속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공도 병화에 있어요. 또 개수는 만물을 성장하게 하지만 그것을 시생, 만물이 처음에 생하는 것에도 관여해요. 수기가 없으면 생이가 없잖아. 그러니까 병계는 생과 장과 같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일단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일단 난강망의 용신을 보는 법 일단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진월에는 인묘월에는 이제 인묘월과 진월에 이제 손용법이 좀 다른데 인묘월에는 병화를 먼저 쓴 후 간목을 취한다고 해서 자 그러면 다음으로 개수를 쓰는데 이것은 손용과 어떤 용신이 더 이제 중요하냐의 이제 문제지, 그지? 그래서 우선은 만물을 그러니까 이제 생하는데 이제 방점을 두는 거니까, 그지? 그래서 가만히 보면 예를 들어서 이 노래 병화를 먼저 쓴다 이러면은 통상 또 이런 그 간목과 병화가 이 노래는 자연스럽게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 할 수 있는데 원령의 그 지장간에 있는 글자가 아주 무용한 건 아니지만 원령의 지장간에 있는 것을 용신이 자연적으로 용신이 암장되어서 그것으로 기를 판단하고 하는 건 아니더라고. 내가 분명히 해서 다른 글자에서 다시 봐야 된다고 얘기했고, 두 번째 진월에는 항상 우리가 사계절에는 토가 두터워지면 목을 먼저 써서 소토하는 것을 일선용신 삼는 경우가 보통 많고, 그 다음에 병화를 취하고 그러니까 병화가 만물을 일단 생기게 만들고 그 다음에 개수를 쓰고 이렇게 이제 용법을 쓰는데 무토가 사근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무토가 두터우니까 이것은 간목의 소토에 일단은 먼저 이렇게 둔다고. 그러면 자 조금 전에 선생님이 천간이 지지에 직접 작용하지 않는데 간목이 무토를 소토하는 기능은 이것도 진월만 있으면 해당 사항이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 그것은 틀린 질문이 아니야. 보통 그냥 진월에 예를 들어서 간목이 필요하다면 무토가 투했을 때는 반드시 간목이 투해야 되고 그걸 전제하고 그 다음에 무토가 투하지 않았다면 간목이 지장간이라도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것에 그 글자가 반드시 팔자에 존재해야 된다는 점에서 먼저 그것을 살핀다는 의미 정도로 받아들이면 돼. 무조건 진월에 간목이 투해서 일격을 짠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어. 자, 그 다음 간목과 병화 개수가 있어서 삼자가 다 같이 투하면 필히 일품당조하고 혹 두 글자는 투했는데 하나가 암장되면 역시 근방에 이름을 올리며
두 글자는 암장되었는데 하나가 투하면 이 또한 이도로 공명을 이룬다. 보통 이렇게 정해진 용신이 용신이 다 투하면은 그 현출함이 바로 드러나니까 이렇게 되고, 삼자가 다 같이 투하면은 그것을 제복하는 글자 자체를 일단 명식 원고에서는 찾을 수가 없잖아. 그 다음에 두 글자가 투하고 하나가 암장된 거, 그 다음에 한 글자가 투하고 두 글자가 암장된 거, 이런 순에 따라서 부기가 전해지는데, 보통 우리가 투한 것은 귀를 의미하고 암장되면 부를 의미해. 그러니까 1호로 예전에 공명을 이룬다는 것은 먼저 축제해서 그 납속 주명이라든지 이런 재물로 인해서 내가 귀해지는 거지. 간직을 얻고 이런 형태로 이제 간다는 거야. 근데 이제 근래에는 어떤 실업가가 재적 성취를 통해 가지고 그것으로 꼭 관직을 사고 이런 게 아니라 그것으로 곧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귀한 직분을 유지할 수 있는 거니까 그것이 이제 이도공명 같은 거야.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반드시 이때 삼자가 투하면 이렇다 그 다음에 장간 암장되면 돼. 그 글자들이 다치지 않는 전제하에서 일단 이렇게 정해지는 거지. 자, 그 다음에 129페이지 숙달 한번 읽어볼게. 무토는 무병불생, 무갑불령, 무계부장 이렇게 되는데, 쌤 같으면은 무병계, 불생장, 그러니까 불생장 같이 연동된다고, 병화 개수는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이 병화와 개수는 인수냐 재의 문제냐기 때문에 계절에 따라서 또 격국요용의 입법에 따라서 신강약에 따라서 어떤 것이 더 효용이 있는지가 그때그때 조금씩 달라진다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간목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해서 병화와 간목 개수의 구비로 부기가 완성된다. 삼춘무토의 세 글자가 모두 투하면 부기가 극품에 이른다. 또 두 개가 투출했지만 하나가 암장되면 그래도 능히 금방의 이름을 여기다 가각급제한다 이거야. 꼭 세 개 안 해도 두 개 정도가 투출하고 하나가 암장되면, 하나가 투출하고 두 개가 암장되면 1호로 공명을 이룬다. 진월에는 간목을 선용하고 병화와 개수를 차용한다. 자, 다음 청나라 성조의 팔자를 한번 잘 살펴보면 진월 무토가 간목이 투했는데, 여기 보면은 무토가 같이 투해 있지. 이럴 때 간목의 효용이 무토를 소토하는 기능이 훨씬 더 부합되고 정교하단 말이야. 만약에 진월에 간목만 투해도 그것을 얘기하지만, 진월이 간목이 진이라는 진토에 직접 제복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야.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명식이 갑이 있으면 병이 있고 개가 있어야 되는데, 병화는 사중병화가 있고 정화가 투했지만 이것은 가신이잖아, 그지? 근데 가신도 지장간에 진신이 있는지를 살펴서 급이 좀 다르다고 이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개수가 있느냐의 문제인데, 진월의 개수를 우리가 아예 무시하는 건 아니야. 하지만 그것으로 귀를 잃을 용신이 완전히 그 구비됐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는다 말이야. 그러면 신에 임수가 있는 것으로 우리는 대용한다라고 봐야 돼. 그러면 이 사람이, 자, 일선의 용신은 진월에서는 갑과 병이고, 그 다음에 신중 임수를 개수로 대용하는 게 되는데, 이것은 청나라 성조가 아주 무난하게 귀를 누렸다고 볼 수는 없고, 굉장히 이 사람이 스트럭을 했다라고 우리가 일단 봐야 되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이제 유추하고 우리가 추리할 수 있고 이런 거야. 그래서 병계가 다 같이 생과 장에 관여하는 그런 글자다. 그 다음에 용신이 천간에 투하면 그것이 다른 투한 천간에 의해서 제복되는 것을 우리가 기피하고, 지장간에 암장되면 형충으로 용신이 파괴되는 것을 기피한다. 그러지 않으면 용신이 일단 건전하게 자리 잡은 것으로 보고, 그 다음에
병약용신에서는 용신 전체의 구비와 무관하게 병이 있고 약이 있으면은 팔자를 성격시키는 그런 또 묘용이 있다. 일단 요 정도로 정리해가지고 이번 강의 마치고 강의를 그다음에 이제 인묘월의 무토운법 어떻게 쓰는지 한번 살펴보자.